자, 이번에는요,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봅시다. 자, 펌프를 통해서 물을 높이 올렸어요. 그럼 높이 있는 물은 요만큼 수압을 갖게 됩니다. 얘가 떨어지면서 물레방아에 부딪혀서 물레방아 돌아가요. 그러면서 물이 다시 모이고요. 밸브를 열면 다시 펌프에서 물이 올라갈 겁니다. 이때요, 물레방아에 해당되는 게 전구고요. 그 다음에 밸브는 스위치고요. 됐죠?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은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는 전지예요. 파이프는 도선에 해당되고요. 수압, 높이 차는요, 전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건전지가 펌프에 해당되죠. 얘가 강한 압력으로 밀어줘요. 그럼 전자가 여기를 슉 지나갑니다. 그럼 반짝반짝이죠. 이때 전자가 물에 해당되고요. 물, 분자. 그 다음에 전구가 반짝반짝인다. 물레방아에 해당되고요. 쭉 도선을 타고 옵니다. 도선은 파이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밸브에 해당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거 봅시다. V를 보면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됐죠? 레지스턴스. 자, 이건 물 콸콸 흐르는 거 I. 됐죠? 다음 전압에 다니는 볼트고요. 물에서 수압에 해당되고요. 전류에 다니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는 앞에서 했죠. 1쿨롱 퍼 세컨드가 1암페어입니다. 시간당 얼만큼의 양의 전하량이 흐르느냐? 이건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에 해당됩니다. 다음 저항 R, 옴이죠. 앞에서 돌멩이 놓고 물을 흘려보냈을 때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저항에 다니는 옴이다. 자, 물이 흘러가면서 저항을 느낀다. 누구 때문에? 돌멩이 때문에 다니는 옴이다. 돌멩이에 해당된다. 됐죠? 다음 옴의 법칙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답니다. 뭔 소리인지 보자. 여기 주사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이란 압력으로 1V란 압력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2V의 압력으로 더 세게 밀어줍니다. 그럼 물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커지면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이번엔 돌멩이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 저항을 크게 한 겁니다. 그럼 물이 쫄쫄쫄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요, 전류는 적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요건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류는 전압엔 비례하고요, 저항엔 반비례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나 알랐어 V 이렇게 돼요. 새가 둥지에 알을 낳놓고요. 알란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알랐어 V 됐죠? 그래서 I는 R분의 V를 먼저 외웁니다. 됐죠?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얘를 V에 대해 정리하면 V는 IR이고요. R에 대해 정리하면 R은 I분의 V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나 알랐어 V. 됐죠? R은 I분의 V. 그래서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V는 IR 써놓고요. 곱하기 해주면요. V는 I 곱하기 R이고요.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체크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그래프를 읽어볼 거예요. 전압이 일정하대요. 그러면요. V는 IR을 써놓고요. 전압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 작아지네요. 서로 반비례해요. 됐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지네요. 서로 반비례해요. 자, 그러면요.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점점점 작아지죠. 자,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요. 일단 X축을 변화시키면서 Y축 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증가될 때 Y는 감소하죠. 이건 반비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요.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져요. 됐죠? 자, 이때요.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Y축 값으로 옴의 법칙을 정리하세요. V는 IR, V에 대해 정리합시다. V는 IR. 근데 I가 일정하대요.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지네요. 그래서 저항과 전압은 비례관계다.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진다. 항상 X축을 변화시켰을 때 Y축 변화를 봐라. 됐죠?
그럼 앞쪽도 빨리 할 수 있겠네요. R은 I분의 V인데요. V가 일정하다. V가 일정하다. 그러면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지죠. 됐죠? 다음 Y축에 대해 정리하면요. V는 IR입니다. 근데 R이 일정하대요. R이 일정. 됐죠? 그럼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커지네요. 그래서 X축을 크게 하니까 Y축도 같이 커진다. 됐죠? 비례. 자, V는 IR에 그대로 비례. X축 커지면 Y축도 커진다. 됐죠? 자, 오늘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전 시간에 전류의 흐름이 한쪽 방으로 흘러가면서 전구가 반짝반짝이는 걸 우리가 직류라고 했어요. 직류. 자, 전구가 있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구를 밝힐 때는 우리가 교류 이렇게 얘기했죠. 교류. 이건 흐름입니다. 흐름. 전류의 흐름에 관계된 얘기고요. 직렬과 병렬은요. 열자가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직렬은요. 회로를 끊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저항이 이렇게 직선으로 회로를 끊고 들어가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직렬. 됐죠? 자, 전구가 있는데요. 이 전구에 나란하게 배치를 해서 저항을 넣어주면 병렬입니다. 병렬. 나란할 병자. 됐죠? 일단 여기까지요. 다음 직렬 연결은요. 전류가 일정하고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커진대요. 뭔 소리인지 보자. 여기 수도관이 있는데요. 여기 큰 R이 있고요. 여기 작은 R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물을 100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100개 튀어나올 거예요. 또는 여기가 너의 내장이에요. 그리고 용종이 이렇게 있었대요. 여기가 R1, R2. 자, 너가 똥을 100개 집어넣었더니요. 부드득 하고 지나가고 부드득 지나갔다가 100개의 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양과 나간 양이 똑같고요. 통과되는 단면적이 좁든 통과되는 단면적이 넓든 간에 우리는 1초당 지나가는 똥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디나 요 단면을 지나가는 개수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겁니다. 됐죠? 이번에는요. 여기 많이 막혀 있으면요. 똑같은 100개가 지나가야 되는데요. 강한 압력으로 샥샥샥 지나가야 돼요.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요. 똥이 스물스물 지나가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더 강한 압력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호수 끝에 조여버리면 압력이 세지죠. 그거 똑같아요. 자, 공간이 좁으면 더 강한 압력으로 지나가야 똑같은 물의 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도 작아져요. 그래서 저항비가 전압비다. 됐죠? 자, 다르게 해석해 봅시다.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쪽은 큰 저항이 있고요. 한쪽은 작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은 어디나 어떻다? 같다. 전류 일정. 됐죠? 다음 두 번째, 저항이 크면요. 물이 높은 데까지 솟구쳤다가 툭 떨어질 거고요. 저항이 작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라앉았어요. 그럼 드르륵 하고 꽝 됐죠? 드르륵 콩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큰 저항일 때는 세게 머리를 들이받을 겁니다. 그럼 물레방아 잘 돌아가요. 여기는 콩이니까요. 물레방아 조금 돌아가겠네요. 됐죠? 그러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어떻게 되죠? 그쵸? 전압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전류는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은 어디나 어떻다? 같다. 전류는 같다. 그래서 I는 전체 전류나 I1 여기 흐른 전류나 I2 여기 흐른 전류는 어떻다? 같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직렬의 첫 번째 전류식 I는 I1은 I2. 됐죠? 다음 선생님이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들면 가라앉아요. 그럼 드르륵 거치고 드르륵 거치고 드르륵 거치고 모든 저항을 다 거치겠네요.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래서 전자들이 지나가면 직렬에서 모든 저항을 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저항을 모두 합치면 전체 저항이 돼요. 그래서 R1 플러스 R2 더 있으면 계속 더해가면 됩니다.
이게 R1 플러스 R2는 전체 저항 R이다. 그래서 직렬의 저항식이 나오네요. 모든 저항을 다 거쳐가니까요. 모든 저항을 다 더하면 전체 저항이 된다. 됐죠? 다음, 선생님이 역시 수영을 잘해요.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저항에서 올라갔다가 대가리 콱 박겠죠. 어우, 열나 아프겠네요. 두 번째도 콕 박겠죠. 열나 아프죠. 근데 모든 저항이 있을 때마다 툭툭툭 박아요. 그래서 모든 전압을 합치면 전체 전압이 됩니다. 됐죠? 요게 직렬 연결이에요. 다시요. 직렬은 뭐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전류 일정, 저항비가 전압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직렬은 전류가 일정, 물이 한 주기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어디서나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은 어떻다? 같다. 잘 기억해요. 전류가 일정하니까 I는 I1은 I2입니다. 모든 전자가 R1, R2, R3, R4 모두 거쳐갑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을 더해주면 전체 저항이 되고요. 첫 번째 대가리 빵, 두 번째 대가리 빵 이렇게 되죠. 계속 아파요. 빵, 빵. 저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아파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에서 머리 빵, 두 번째 저항에서 머리 뻥, 세 번째 저항에서 머리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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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저항이 있을 때마다 압력을 다 느껴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요. 첫 번째 전압, 두 번째 전압, 모든 전압을 다 합쳐주면 된다. 이게 직렬의 식입니다. 됐죠? 다음 병렬은요. 전압이 일정하고요.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답니다. 뭔지 봅시다. 병렬은요. 콧구멍하고 똑같아요. 이쪽 콧구멍, 이쪽 콧구멍이 나란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로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요. 이쪽은 코딱지가 많고요. 이쪽은 코딱지가 적어요. 근데 내가 콧바람을 팽하고 불었어요. 팽하고 불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똑같이 아파요. 왜냐하면 동일한 공간에서 압력을 느껴서 그래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풍선을요.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막아놨어요. 그럼 여기를 꼭 누르면 여기 압력, 여기 압력, 여기 압력 다 동일하게 아픈 거예요. 됐죠? 자, 내가 콧바람을 불었을 때, 자, 코 위쪽이나 코딱지 많은 쪽이나 코딱지 적은 쪽이나 압력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랬어요? 콧바람 불 때 양쪽 모두 같은 압력이 걸립니다. 왼쪽 코, 오른쪽 코. 같은 압력에서 코딱지가 적은 쪽이 저항이 작아서 바람이 많이 나와요. 이건 알겠죠? 코딱지 적은 쪽이 바람이 팽팽 나오고 코딱지 많은 쪽은 코가 많이 막혔으니까 바람이 조금 나올 거다. 일단 봅시다. 다시 봅시다. 병렬 연결은요. 뭐가 일정하다고요? 전압 일정. 내가 콧바람을 불면 여기 압력이나 여기 압력이나 여기 압력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같은 압력이라고요.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코딱지가 많으면 바람이 적게 나온다. 전류가 적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다. 자, 코딱지가 적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옴이고 1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코딱지가 많이 막힌 거고요. 이쪽은 조금 막힌 거예요. 내가 콧바람 팽 불면요. 전체 압력은 어떻다고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그러니까 전체 압력 V나 V1이나 V2나 압력이 어떻다고요? 여기 압력, 여기 압력, 여기 압력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V는 V1은 V2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병렬은 일단 전압 일정입니다. 기억해 놓고요. 다음요. 전류가 흐르다가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졌지만 전해랑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의 콧바람, 이쪽의 콧바람 합치면 전체 콧바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 만일 세 갈래면요. 세 갈래 다 합치면 전체 전류가 됩니다. 됐죠? 다음요. 저항 공식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나 알라서 V를 대입합니다. I는 R분의 V. 그럼 I 대신 R분의 V 대입하고요. I1 대신 R1분의 V1, I2 대신 R2분의 V2를 대입합니다. 됐죠? 그런데요. 이때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하니까요. 이것도 V고 이것도 V고 이것도 V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분해 버립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해서 병렬의 저항 공식이 나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병렬 연결하면요. 뭐가 일정? 전압 일정.
곱바람 팽하면 여기도 압력이 동일하다. 저항분의 1B가 전류비다. 저항분의 1B가 전류비다. 코딱지 적은 쪽이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직렬은요, 전류 일정, 저항비가 전압비다. 됐죠? 병렬은 전압 일정, 저항분의 1B가 전류비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직렬은 뭐가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전류. 그래서 I1은 I2. 병렬은 뭐가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전압. 그래서 V는 V1은 V2. 됐죠? 자, 직렬에서는 모든 저항을 다 거쳐가요. 그래서 모든 저항을 합치면 전체 저항이니까요. R은 R1 플러스 R2. 역시 모든 저항을 거쳐가면서 팅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전압을 합치면 전체 전압이 됩니다. 부분 전압을 합치면 전체 전압이 된다.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 되죠? 자,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 다음 병렬에서는 이쪽 나눠진 전류, 이쪽 나눠진 전류 I1 플러스 I2가 전체 I가 되죠.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 세 갈래, 네 갈래 되면 다 합치면 전체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 공식은 여기 있죠.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자, 이거 말로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직렬 뭐 일정? 이렇게 하면요. 전류 일정. 무슨 비가 무슨 비? 저항비가 전압비. 병렬 뭐 일정? 물어보면요. 자, 전압 일정. 무슨 비가 무슨 비? 저항분의 1비가 전류비. 됐죠? 직렬에 전류하면 I는 I1은 I2. 병렬에 저항하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직렬에 전압하면 V는 V1 플러스 V2. 직렬에 저항하면 R은 R1 플러스 R2. 병렬에 전압하면 전압 일정이니까 V는 V1은 V2. 병렬에 전류하면 I는 I1 플러스 I2. 병렬에 저항하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요거 완벽하게 암기하셔서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으세요. 자, 뭘로요? 말로 하셔야 됩니다. 말로.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